선거법을 바꾸면 국회가 바뀌냐? 이게 뭐가 문제냐? 왜 바꿔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국회가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뀌냐? 그 선거법 요술방망이냐?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지난 1년 동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300명의 의원들이 정말 국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이 국회가 그 본연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냐?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또 선거법은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 얘기를 지난 1년 동안 정말 우리 300명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토론을 했어야 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만이 아니고 정말 각 당 내에서 또는 당대 당 간에 꼭 상임위원회 내에서 또는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원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 논쟁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표결 앞둔 이 시간에 이렇게 무제한 토론의 기회가 주어져서 그나마 지난 1년 동안 우리 선거법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고민했던 내용들, 그 고민의 방향이 무엇이었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갔던 지점이 어디까지고 나아가지 못했던 지점이 어디고 왜 못 나갔고 어떻게 하면 또 더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게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상정되는 공직선거법 추정안에 찬성해달라고 호소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법 개정안의 수정안에 대한 찬성 호소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했던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선거법 개정안이 우리가 가려고 했던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 국회 개혁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였고 우리가 어디쯤 와 있고 앞으로 남은 길이 어디고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이 법안을 상정했냐?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국회 개혁이라고 하는 우리의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지점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목적지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KTX를 타고 부산을 가는데요. 오송역을 지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 춘천을 통해서 갈 수가 없어요. 서산, 태안, 서해안을 통해서 KTX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개혁, 국회 개혁이라는 이 레일 위에 우리가 향하는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는 오늘 올린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이 지점을 통과하지 않고는 또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게 생겨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점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에 찬성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하지만 이 호소보다 더 중요한 호소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여기가 아닙니다.
그 목적지가 어딘지, 왜 못 가는지,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는지 이 말씀 먼저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린 이 패스트트랙 법안, 그리고 수정안, 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지난 4월 달에 우리가 정개특위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패스트트랙 법안 자체도 우리의 선거개혁, 국회개혁의 방향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 책임입니다. 굳이 이렇게 콕 집어서 남 탓을 하자는 것은 우리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이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정말 자유한국당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이렇게 중간 지점에서 멈춰설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절박한 심정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정말 태도를 좀 바꿔주셔라, 이런 호소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다, 선거법은 합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주로 하십니다. 합의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지난 1년 동안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논의를 했던 모든 당의 정개특위 위원님들과 당의 의원님들 모두 이 합의를 반대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이유로 해서 합의되지 않은 모든 법안은 처리될 수 없다. 만장일치로 합의가 돼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입법이 가능하다. 이렇다면 민주주의가 작동이 되겠습니까? 과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 맞습니까? 아니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토론해야 합니다. 대화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서로 섞여서 타협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1년 동안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1년 정도 토론했으면 소수 의견을 좀 반영하고 다수 의견을 좀 더 반영해서 합의안을, 타협안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선거법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떻게 선거법이라고 만장일치로 한 사람도 반대가 없는, 한 정당도 반대가 없는 선거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신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예술인 이유는,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들이 다 주인인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민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주인들이 5천만 명의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다 생각이 달라요. 다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의 결정을, 공공선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의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게 법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 이게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이 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이게 예술 아닙니까? 5천만의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의 법을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대화와 타협 이외에는 이 예술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모든 이견은 존중돼야 합니다. 모든 이견은 당연한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견도 끝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대화하고 타협을 해야 됩니다. 전 선거법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임의 룰이니까 좀 다르다. 게임의 룰은 결정을 못하는 거죠. 왜? 서로 의견이 다르잖아요. 다른 거를 어느 한쪽이 내려놓고 혹은 양쪽이 조금씩 내려놓고 이거 안 하면 결정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선거법 못 고치는 거죠. 선거법을 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선거법은 그렇게 되어질 않았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에서 그렇다면 선거법을 누가 고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수많은 선거법이 어떻게 탄생했겠습니까? 서로 다른 이견이 있을 때 하나로 결정해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선거법이 있었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합의해서 결정됐다. 완전히 가짜뉴스입니다. 지금까지 선거법만은 합의해서 결정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88년 이전과 88년 이후로 딱 나눠집니다. 88년 이전에는요, 그냥 자유한국당이 다 결정해버렸어요. 그 이전에 40년 동안 자유한국당이 독재 정권의 집권 여당이 돼서 다 결정을 했습니다. 무슨 합의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4.19 때 빼고요. 4.19하고 재헌의회 빼고는 나머지 수많은 선거법은 다 집권 여당의 독재와 독선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게 자유한국당입니다. 88년 이후는 어떻습니까? 88년 이후에 선거법을 여러 번 바꿨는데 다 타협을 해서 합의해서 처리했다. 이렇게 미신들을 믿고 계시는 모양인데요. 88년 이후에는요, 선거법이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88년 선거법 개정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인구가 좀 많아져가지고 선거구가 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건 선거 제도가 바뀐 게 아니에요. 선거 제도는 그대로 놔두고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결정적인 이해관계의 변경이 아니고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거구 획정 작업을 하는데요. 이 선거구 획정 작업 정말 이거야말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선거 2달 전까지 선거법을 결정을 못하고 끝까지 벼랑 끝 논쟁을 하다가 타협하고 했습니다. 그 88년 이후에 선거 제도라는 의미에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2004년도에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겁니다. 이게 유일한 선거법 개정입니다. 이게 타협돼서 대화를 통해서 합의돼서 된 건가요, 이게? 헌법재판소가 2001년에 이건 위헌이다. 위헌 판결을 내서 국회가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개정을 당한 겁니다. 지역구에 인물 투표한 걸 가지고 그 표를 모아서 전국구 의석을 배분한, 그때는 이름도 전국구였어요. 이거는 국민 주권의 원칙에 어긋난다. 평등 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 위헌이다. 2001년에 그 판결이 나면서 지방선거 제도가 바뀌고요. 2004년에 17대 국회부터 정당 투표하고 지역구 인물 투표 1인 2표제가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수당이 비례대표로 조금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소수당이 국회에 진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말고는요 선거법 개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안 됐습니까? 선거법 개정할 생각이 없었나요 그동안에? 88년 이후에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심지어는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되시자마자 당선인 시절에 98년 2월 달에 선관위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선거법 개정안을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공식적이진 않지만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요. 그 개정안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지금 정원 300명이니까 편의상 300명으로 할게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을 지금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이 유럽 선진국 하듯이 권역별로 모두 비례대표를 뽑는 권역별 대선거구제 아니었습니다. 물론 실현은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대통령 임기 내내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망국적인 지역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 정당 투표와 인물 투표를 균형 있게 하는 그런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해서 선거제도를 바꾸자. 내내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당에서 그 안을 여러 번 제안을 했습니다. 안 됐어요. 왜요? 국회 다수당이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요. 노무현 대통령은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분이 평생 선거제도 하나 고쳐보자. 이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는 선거제도만 만들어진다면 이 정권을 내어줘도 좋다. 거의 링컨이 남과 북이 통합될 수만 있다면 남쪽의 군사령관을 전쟁 장관으로 임명하고 전쟁 권한을, 안보 권한을, 군사 권한을 내줘도 좋다. 이 결단하고 같은 겁니다. 이 재벌체제, 이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재벌체제, 이 야만적인 재벌체제를 개혁해서 경제민주화를 할 수만 있다면 이 경제에 관한 권한을 다 공화당 인사들에게 주겠다. 상무장관, 재무장관을 그 재벌의 앞잡이라고 욕을 먹던 공화당 장관들을 시킨 그 루즈벨트의 결단,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정권을 내주더라도 대한민국 한번 개혁 한번 해보자. 그래서 노무현이 대연정을 제안했습니다. 그 대연정을 2006년에 제안한 걸로 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3년도 4월 달에 취임하자마자 한 달 만에 국회에 와서 바로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을 했습니다. 2004년 이라크 파병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국정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이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만 개혁한다면, 그렇게 해서 제도로, 새로운 제도로 뽑힌 다수당이 있다면 그 과반수 다수당에 총리 추천권을 내주겠다. 장관 조각권을 넘기겠다. 언제요? 2004년 4월 총선 이후에요. 정권 잡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다 내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런 대통령을 1년 내내 발목 잡고 욕하다가 결국 탄핵까지 시켰고,
노무현 대통령 내내 이 선거법 개혁 문제는 정말 정치권의 근본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지역주의를 해소하자. 소수의 목소리를 국회로 끌고 오자. 대한민국의 서민들, 목소리 작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서는, 직장에서는, 거리에서는 내 목소리가 작더라도 저 국회에서는, 저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는 내 목소리가 1인 1표로 존중되고 있다. 이런 국회를 좀 만들어보자. 저 300명 안에는 나 같은 장애인, 나 같은 고졸자, 나 같은 시골에 있는 농부, 나 같은 노동자, 나 같은 청년, 나 같은 노인, 나 같은 사람도 저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 저기서 내린 결정이라면 믿자, 밀어주자. 이게 민주주의 주권자들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이잖아요. 그런 국회로 한 발 다가가려면 선거제도 좀 바뀌어서 다양한 목소리, 이 소수의 목소리가 국회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노무현이 정치 인생을 선거제도 개혁에다가 다 던진 거 아닙니까? 대연정 제안을 해서 지지자들한테도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그렇게 5년 내내 선거법 개정, 개헌, 그 역사는 메아리 없는 울림, 메아리 없는 외침이 돼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때 다수당이, 국회 다수당이 한나라당이었어요.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합의가 없이는 선거법 한 글자도 고칠 수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헌정사였어요. 20대 국회 전까지는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자유한국당이 과반수를 못 넘는 국회가 만들어졌습니다. 17대 때 반짝 열린우리당이 과반수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재헌의회 이후에 대한민국 의회를 압도적인 과반수로 유지해오지 않았습니까? 주도해왔죠. 유일하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과반수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국회가 20대 국회 때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토론이 제대로 시작된 겁니다. 왜요? 이 선거법은요, 기존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흔드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정당의 기득권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수많은 저 거리의 목소리들, 저 시장의 목소리들, 저 시민의 목소리들을 국회로 끌고 오자고 하는 게 국회 선거법 개혁이잖아요. 그러니 국회의 기득권 정당이, 국회의 기득권 세력이 순순히 선거법 개혁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런 자유한국당이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거법이 개혁되지 않은 겁니다. 합의가 안 돼서 안 된 거라고요? 아닙니다. 국회 과반수가 하지 말자고 해서 안 된 거예요. 왜? 그게 자유한국당이었으니까요. 자유한국당이 국회 과반수의 힘을 가지고 선거법 개혁은 안 돼. 그냥 이렇게 1등이 승자 독식하는 이런 정글의
선거법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도 선거법을 가지고 무슨 게임의 룰이니 만장일치로 하자. 그런 나라 없습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보편 원칙에 어긋나는 얘기예요. 기득권자들이 선거법을 고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세무민하는 겁니다. 1948년에 독일이 패전 이후에 미군정에서 서독이 이제 서독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제헌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를 만들었으니까 이 바이마르 체제 이후에 새로운 체제, 전후 체제 헌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헌법을 만드는데 그 제헌의회의 의회 평의회를 만듭니다. 한 65명의 평의회를 만들어서 그 평의회에서 헌법 초안을 논의하고 선거법을 논의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헌정특위 같은 거를 만드는 거죠. 거기서 논의를 해서 독일 기본법, 즉 헌법을 만듭니다. 근데 선거법은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들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고 의견이 갈리니까 1년 동안 토론을 해도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거기도 우리랑 비슷합니다. 보수 정당이었던 기사련, 기민당은 미국처럼 그냥 1등 다수제로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로 가자. 그 전에 패전 이전의 독일의 바이마르 체제는 정당 명부로 전원 비례대표를 뽑는 제도였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제도죠. 근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너무 정당들이 난립하고 맨날 분열하고 싸우고 국정의 안정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출연을 하게 되고 많은 국민들이 영웅을, 독재자를 스스로 원해서 만들게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적어도 국정을 이끌어가는 중심 세력이 있는 그런 선거제도로 가자. 그 미국같이 가자. 그게 기사당 김인현의 주장이었어요. 물론 당연히 기사당 김인현 뒤에는 미군정이 있고 미국과 친했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진보정당인 3인당이나 그 외 많은 군소정당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반대하죠. 1등만 당선되는 정당으로 가면 1당하고 2당 이외 나머지 정당들은 거의 존립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선거제도는 우리 독일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싸웠습니다. 1년 내내 이 싸움했어요. 그래서 이 3인당과 나머지 군소정당들은 바이마르 체제처럼 전원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비례대표 선거제로 가자. 비례제로 가자. 그렇게 주장을 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안 끝나요, 이 논쟁이. 그 3인당이 꾀를 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논쟁으로는 안 끝나니까 헌법은 확정이 됐는데 선거법이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타협을 하자. 타협을 하는데 절반은 미국식으로 다수제로 뽑고 절반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뽑자. 반반씩 하자. 어쩔 수 없다, 이거 그냥. 그 대신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오래갈 선거법을 만들자. 타협이 안 되니까 이런 타협안을 내놓은 거예요. 이 타협안 갖고 논쟁을 하다가 3인당이 아무래도 이 비례대표제를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철학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수제 반, 비례제 반이라 하더라도 전체 의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돼야 된다. 왜? 그게 독일이 수십 년 동안 해온 방식이니까. 독일 국민들은 그걸 원하니까.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걸 원하니까 그렇게 가자. 그래가지고 이른바 연동형이라고 하는 아주 창의적인 전 세계에서 유일한 선거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다들 그때 이게 말이 되냐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일단 한 번만 이거 해보자. 한 번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는 문제가 있겠지. 그러니 다음 국회가 성립이 되면 고치자. 이러고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 선거법이 여러 번 개정이 됐어요. 근데 재밌는 게요. 이 타협안, 이 이른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선거 제도가 이 선거법 제정안이 이게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진 줄 아세요? 이 타협안이 결국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36대 29로 결정이 난 겁니다. 이 의회 평의회 내에서 표결을 해서 36대 29로 36의 다수파의 의견대로 결정된 게 이 선거법 개정안이었어요. 그래서 정당 득표율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3인당과 군소정당의 비례제 정신이 선거법에 담기게 된 겁니다. 뉴질랜드가요, 92년부터 93년 사이에 이 선거법 논쟁을 1년 한 2개월 정도 합니다. 뉴질랜드는 선거법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한국당 의원들이 맨날 얘기하듯이 무슨 게임의 룰이니까 합의해서 하자. 뭐 정당 대표들 간에 이견 없이 합의해서 하자. 그러면 좋죠. 그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분들은. 이거 뭡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기득권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끝까지 타협할 때, 협상할 때 안 한다고 버티면 되거든요. 그러면 합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지난 30년은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중대선거구 하자,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자, 도농복합제 하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수많은 제안을 했는데 다 거부했잖아요. 똑같은 거를 지난 1년 동안 했어요. 똑같이 우리가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제안해. 다 거부만 했어요. 이거는 받고 이거는 우리 걸 받아달라. 이런 협상에 한 번도 응해 본 적이 없습니다. 1년 동안. 뉴질랜드는요, 이 논쟁을 1년 2개월 하는데요. 결국은 여기는 국민투표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을. 1년 2개월 동안 논쟁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국민투표에서 93년도에 이 독일식 비례대표제 안을 붙여서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갈 거냐, 미국식으로 1인 다수제로 갈 거냐, 이걸 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였어요. 53.9% 찬성, 46.1% 반대. 100% 합의가 된 게 아니에요. 53.9%의 찬성으로 선거법이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맨날 예를 많이 드는 일본의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일본도요, 지금 500명 국회의원을요, 이 뗐다 붙였다 하는데요, 지역구 의석을 한 200개씩 왔다 갔다 합니다. 엄청난 선거법 개정을 해요. 94년에 선거법 개정을 합니다. 지역구 300명, 비례대표, 권역별 비례대표 200명. 이 일본 선거제도로 그 전에 다 중선거구, 대선거구로 다 직접 선출했잖아요. 그래서 파벌 선거, 그다음에 돈 많이 드는 선거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지역은 우리처럼 1인 1등 뽑는 소선거구제로 300명을 뽑고 200명은 우리처럼 권역별 비례제로 뽑아서 500명을 뽑습니다.
이때 이제 국회의원이 증언되죠. 그런데 이게요, 이것도 역시 표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최종적으로는 최종 타협안으로 수정된 안으로 최종 결정이 된 건데, 그 결정되기 전의 안은 뭐였냐면 찬성이 118표, 반대가 130표로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의 안으로 통과를 못 시키고 지금 있는 이 최종 안으로 수정해서 최종 타협안을 만들어낸 겁니다. 다 표결을 해야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표결 안 하려면 이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로 성실하게 대화를 해야 됩니다. 자기 주장을 하죠.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우리 아까 김재현 의원님 어디 계시던데, 김재현 의원님 주장하세요. 제안하십시오. 그러나 내 안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반민주적인 독선은 내려놓고 내 안이 옳지만 네 안도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내 안이 100% 아니어도 좋다, 이거만이라도 좀 반영해달라. 네 안 100% 하지 말고 내 안, 네 안 이렇게 합쳐서 가. 이런 마인드만 가지면 이거 협상 끝났죠. 그러면 진짜 합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일안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한 달 안에 표결은 안 되죠. 한 3개월 하다가 표결 안 되죠. 밀실에서 그냥 특위위원들 간에 간사 간에 토론만 하다가 표결 안 되죠. 안 되죠. 300명 전원이 토론해보고 국민들도 한번 토론해보고 그러고 나서 표결해야죠. 우리 1년 6개월 됐잖아요, 지금. 작년 7월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본회의에서 의결했잖아요. 7월 9일입니다. 1년 반이 다 됐어요.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일안이 됐다면 그걸로 합의하면 되고요. 단일안이 없다면 1안, 2안 놓고 표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대한민국만 안 합니까, 그걸? 대한민국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한국당만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요? 지금은 기득권도 아니에요. 왜? 과반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이제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과반수 될 일이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힘들어요, 이제. 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과반수 기득권도 아니에요. 그 알량한 TK 기득권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자유한국당의 본사인 TK에서 한석도 줄면 안 된다. 한석도 손해보면 안 된다. 그 알량한 기득권 지키려고 선거법 한자도 못 고친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는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자기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한은 충분히 줍니다. 어떤 소수자에게도, 단 한 명에게도 그 권한을 줍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라도 그게 소수든 영웅이든 지도자든 아니면 다수든 상관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민주주의 절차를 멈춰서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 권력은 주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절차는 충분히 대화하되 마지막에 타협하고 합의하고, 타협을 통해서 합의가 안 된다면 표결을 통해서 합의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뭐 우리가 딴 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민주주의 하자는 겁니다. 1년 동안 우리 선거법대로 하지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개정안, 수정안 보세요. 제가 처음에 정개특위 나가 주장했던 안하고 전혀 다른 안입니다. 우리 거 내려놓고 결정하자. 심지어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그 주장의 그 내용을 다 담은 제안도 해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비례대표는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니까 이건 비민주주의니까 없애자. 연동형은 독일식 아니면은 우리나라 같은 데 어렵다. 하지 말자.
연동형도 안 하고요. 비례대표도 안 하는 제도를 제가 만들어서 제안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 발짝이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승자 독식을 좀 깨야 되는 거 아니냐. 연동형 안 하고 비례대표 안 하면서 승자 독식 깨는 제도 하려면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도까지 제안은 안 합니다. 뭡니까?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법 개혁이 안 된 거는 합의가 안 돼서 안 된 게 아니고요. 한국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표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민주주의 그 고상한 얘기 잘 모르겠고 나는 싫으니까 그냥 나 밟고 가라. 그거 아닙니까? 이 앞에서? 근데 우리가 밟고 갈 수는 없고요. 근데 가긴 가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눕는다고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춰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만 멈추면, 그런 길이 있으면 우리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호소해서 멈출 수 있죠. 근데 대한민국이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들어놓아도 대한민국이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 드러눠 있는 우리 황교안 대표 일으켜서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국회 과반수입니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 과반수의 힘. 국회에서의 유일한 권력은 이 권력입니다. 국회의장이요? 원내대표요? 교섭단체 간사요? 상임위원장이요? 그 권력 아닙니다. 국회에서 유일한 권력은 과반수입니다. 저는 한국당 의원들이 이 선거법 패스트트랙 법안 가지고 아니 무슨 정체불명의 4+1을 결정을 하냐고 저 깜짝 놀랐어요. 4+1이 뭡니까? 이게 정체가 불명이라고요? 국회법이 부여한 유일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 과반수 연합입니다. 거기다 뭐라고 이름을 붙이던 과반수 연합위원회는 국회에서 누구도 힘이 없습니다. 누구도 입법할 권한이 없어요. 교섭단체 협의요? 아니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우리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교섭단체가 합의 안 했다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건 국회법의 권장조항이에요. 권고조항이죠. 국회법 교섭단체 3교섭단체가 합의로 법을 만든다. 이런 국회법 있나요? 아니 교섭단체가 합의가 안 됐고 교섭단체가 아니라고 해서 국회 의결을 못한다. 이런 국회법은 또 어떤 국회법입니까? 아니 초선 의원이면은 경험이 없어 그런다고 치지만 재선, 3선, 4선 하셨던 국회의원들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교섭단체 간의 합의는 국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권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유일한 권력은 과반수 연합입니다. 그 과반수 연합이 바로 언론에서 얘기하는 4+1이래요. 한국당 의원님들이 저렇게 착각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언론에서는 보도할 때요 4+1 이렇게 보도하지 마시고 과반수 연합의 대표는 또는 협상 대표들은 이렇게 합의했다. 또 이렇게 논의했다. 이렇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과반수 연합의 협상은 아직 마무리 안 됐다. 아직 더 남았다. 과반수 연합이 합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도를 해주세요. 한국당 의원들이 이 의미를 잘 파악을 못하고 계셔요, 지금. 한국당 비난하지 말고 민주당 자랑만 하세요. 이건요, 의원님, 한국당의 비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게 비난이에요? 성찰하세요, 야당일 때. 이게
이게 한국당 비난이 아니고요. 한국당이 제발 의회와 의회의 민주주의, 의회의 국회법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호소입니다. 호소. 제가 호소 드리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 원칙과 국회법의 원칙 안으로 들어와라. 이 그라운드 안으로 들어와라. 밖에서 병 던지지 말고, 관중석에서 병 던지고 야유하고 하지 말고 이 그라운드 안으로 들어와라. 이 호소를 드리는 거예요.